2023년 7월 30일 오후 10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별의별 자이언츠 이야기의 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 레이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 레이븐입니다. 아하. 오늘도 편집 끝나고 영상 11시에 걸어놓은 제보크입니다. 요즘에 늦게까지 주말에도 일하고 있는 제보크님도 모시고 같이 주간 야구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성적 때문에 전반적인 텐션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안내 말씀을 전하면서 최대한 텐션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네. 네. 먹었으니 튀었다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정도고요. 옛날에 별명이 하나 있었죠, 이 팀이. 배드 베이스볼 팀이라고. 그 별명이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준 한 주였어요. 그런 생각 잊어버리시고 텐션이나 좀 올려주시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원정에서 6경기를 치르면서 2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아 타이거즈를 만난 금토일 경기에서 피수입을 당한 것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좀 치명타로 작용할 듯합니다. 역수입만큼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 기어의 역수입을 당하는 그 방향으로 그냥 게임을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를 않나. 아이고야. 그러게나 말입니다. 시즌 3번째 피수입을 당했습니다. 막상 수입은 롯데자이언츠가 단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시즌에 역수입만 당해봤지 수입을 한 경기는 언제였더라? 기억도 잘 안 나네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기억이. 한창 연승할 때 그 기억이라. 그렇죠. 연승 구간 때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기억도 잘 나지 않고 뭐 두산 전에 위닝 시리즈를 가져간 게 진짜 입에서 걔노 이 소리가 나올 정도로 피수입이 좀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기적이 아니었나, 두산전은. 예. 어쨌든 덕분에 우리는 기아에게 6위까지 내주고 말았으며 네. 우려했던 바가 진짜로 실제가 되고 있죠. 물론 뭐 지금 이 순간에는 승패 마진이 순위보다는 더 중요한 순간이긴 하지만은 7위로 내려앉고 8위에 있는 한화와 2게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씁쓸하게 작용하는 그런 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사실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뭐 혹자는 롯데라는 구단 자체가 원인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암암리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뭐 어쨌든 그런 얘기만으로는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뭐 보이는 현상들에 대한 해결책들을 좀 원인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WAA라고 하죠. 팀 내에서 WAA를 한번 살펴보면 선발이 어느새 리그 5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히나 이제 퀵쿠크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꽤나 많았어요. 이인복 선수가 3이닝만 하고 내려오기도 하고 뭐 박세영 선수가 5이닝을 못 채우는 경기도 있었으며 그 답답한 흐름이 많이 흘러갔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치명적인 공통적인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죠. 그 공통적인 원인이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일까? 떠오르는 그 사람이 어차피 뒤에 할 얘기긴 하지만 예. 그렇죠. 절대로 그 이름을 벌써부터 꺼내면 안 돼. 일단 밑밥 깔고 들어가자면은 우리 이창섭 기자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롯데에는 스타가 되기도 전에 스타가 된 선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셨는데 그 선수 중에 하나겠죠, 아무래도. 중간에 못 사도록 칼같이 잘라버려야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타격이 WAA가 마이너스 3.98 리그에서 9번째로 못 치고 있는 팀이고 주루는 마이너스 0.02 리그에서 7번째로 잘 달리지 못하는 팀이며 수비는 압도적 꼴찌 마이너스 2.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좋았을 때랑 정말 완벽하게 다를 수가 있지?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적어도 주루에서만큼은 리그 상위권에 있었고 수비에서도 리그 평균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사실 구드럼 선수를 그래서 외국인 타자로 교체를 한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의 위기를 수비 쪽에서 좀 원인을 찾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우팅 쪽에서는. 뭐 글쎄 이게 미봉책이 될지 뭐 진짜 해결책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상황에 틀린 판단은 아니었다고 봐요. 뭐 제 생각에도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장 요즘 많이 하는 말인 얼라 자이언츠가 확실히 외야수 쪽에서부터 스타트가 된 거기 때문에 특히나 렉스보다는 구드럼으로 교체하면서 내야 수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은 일단 되거든요. 저도 뭐 렉스 교체에 대해서는 나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방출된 선수가 가고 다시 또 햄스트링이 안 좋은 상황의 선수가 팀에 들어왔다 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지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중입니다. 뭐 이래저래 뭐 최선의 수는 어쨌든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그러니까 우려되는 바가 터지지 않는 거를 바라는 게 최선이겠죠 현재로서는. 부드럼 선수가 좀 상수로서 앞으로 많은 이닝을 좀 소화를 해줘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된다면 정말로 이제 윈나우는커녕 그냥 이번 시즌은 투자를 실패했다고 봐야 되는 수준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 구드럼 선수 말고도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상 때문에 이탈한 선수들이 또 갑자기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목님. 이번 시리즈에 진짜 집중적으로 갑자기 생겼는데 29일에 경기 전에 나균환 선수가 갑자기 부상으로 빠지게 됐어요. 네, 나균환 선수도 햄스트링이죠. 예, 나균환 선수 햄스트링이 왔다고 했었는데 이제 6월 21일에 수원 KT전에 6회쯤에 팔꿈치 통증 호소하고 내려갔던 게 진짜 한 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허벅지 햄스트링이 왔다는 거는 좀 많이 치명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나균환 선수뿐만 아니고 유관남 선수도 지금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한 상황이에요. 유관남 선수 항상 금광불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닝도 소화하고 그랬던 선수였었는데 왜 FA 첫 해 하자마자 저희에서 이렇게 폭탄이 터진다고 하면 안 되겠지. 왜 터졌지 뭔가가. 아니, 왜 저희 왔을 때 딱 이렇게 부상이 터지냐라는 그게 안 터질 게 터진 게 아니고 터질 게 터진 거죠 사실. 그렇긴 그렇죠. 하죠. 누적되는 부하를 사실 기록으로도 대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비정상적인 이닝 소화를 했던 유강남 선수인데 근데 유강남 선수가 결국엔 주전 포수로 많은 이닝을 또 소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계속 영입할 때부터 우려했던 바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두 선수는 좀 시즌 전에서도 많이 부상이 염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게 현실로 된다는 게 진짜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게 또 하필이면 이 중요한 순간에 터졌다는 게 또 치명타로 작용하는 것 같고 29일 경기 전에 두 선수가 이제 기사로 부상으로 2군으로 내려간다라는 걸 접했는데 경기 중에는 또 정훈 선수랑 안치홍 선수가 부상 때문에 당일 경기에 좀 이탈을 했습니다. 물론 정훈 선수는 그 다음 경기에 복귀는 했습니다만 왼손 팔에 타박으로 있었던 자리에 계속해서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안치홍 선수는 보호 차원에서 경기에 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좀 단체로 부상이 터지면은 좀 전체 훈련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 과한 생각일까요? 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수비하다가 타구에 맞긴 정훈 했습니다. 선수는 타구에 맞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였지만은 경기 내 부상 플레이로 인한 부상이 아닌 경우라면은 다른 부분에서 이제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특히나 나균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전에 분명히 웜업을 위한 과정에서 러닝을 많이 뛰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영향이 없지는 않을까 하는 노파심도 들긴 듭니다. 그리고 유강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이제 타격 페이스, 특히나 장타 페이스가 좋았기 때문에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렸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팀 타격이 전반적으로 지금 하향세를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강남 선수 부상 부위가 허리 쪽이었던가요?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예, 그러니까 내복사근 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스윙하다가 과하게, 너무 세게 돌려서. 과하게 휘둘렀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없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뭐, 어쨌든 유강남 선수랑 나균환 선수는 한 2, 3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자리를 이제 한현희 선수랑 정복훈 선수가 메우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영희 선수 좀 다사다난하네요. 이게 불펜으로 전환한 지 얼마 안 되자마자 다시 또 이제 선발로 왔다 갔다 하는 굳은 일을 좀 맡게 됐는데 근데 오히려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일요일 경기에 생각보다 좀 기분이라든지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던데? 선발하고 싶는 거.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킹리적 가심이긴 합니다만 정말로 그 연봉 옵션에 선발 출장이나 이닝 히터에 대한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뭐 콜세 같은 게 들어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돈 더 벌 수 있다면은 기분이 확실히 좋아지니까. 예. 약간 그런 거에서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뭐 생각보다 오늘 경기는 공도 잘 맞아요. 던졌고 예, 오늘 경기 한정으로만 따지자면은 평소에 제가 뭐라고 하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최소화했어요. 네. 높은 공도 많이 안 던졌으면서 낮은 공 유도가 확실히 잘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 근데 그런 경기라면은 선발에 그렇게 해줬다면은 참 이거를 이겨야지. 타격에서 확실하게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놈의 잘루 자이언츠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대타 타이밍이라든가 대타를 하는 선수라든가 조금 이상하기도 했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계속 득점권이든 아니든 좋은 타격을 보여줬었던 윤동희 선수가 지금 살짝 페이스가 떨어진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1군의 첫 번째 풀시즌을 겪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대신에- 살인적인 더위에서 그 일주일 내내 야구를 해봤겠어요. 특히나 또 1번 타자로 나오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처음 겪고 있는 거잖아. 네 이 힘들 거예요. 격석이에 그 일주일 내내 야구하는 거 안 해봤으면은 진짜 죽을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진짜 그 에어컨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기가 싫어요 요즘에. 나 잘 때 에어컨 안 끄고 자. 진짜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특히나 안원수 선수가 이제 라인업에 복귀를 했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윤동희 선수를 다시 또 6번이나 7번 약간 부담이 없는 타선 혹은 휴식이 조금 되는 타선 위치를 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타선 조정이 한번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안건수 선수는 지금 수비가 조금 안 되는 상황이죠. 수비가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히 송구. 예. 그렇죠. 송구가 지금 롱토스가 안 되고 40m 정도 공을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홈승부가 안 되는 거죠. 무조건 중계 플레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 그렇다면- 감안하더라도 근데 안건수 선수가 좀 출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되려니까 뭐로 가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깨놓고 얘기해서 뭐 우리 좌익수 수비가 언제부터 그렇게 아닙니다. 저런 계속 그 텐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는 개드립이 난무하는데 넓은 안형으로 봐주시고 뭐 하루 이틀 일인가요? 사실 다들 동의하지 애써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구나.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사랑하는 선수입니다만 이제부터 저희가 조금 맵게 가겠습니다. 워밍업 좀 오래 했죠. 예. 네, 이제 좀 워밍업 좀 했으니까 아, 할 얘기 해야죠. 저희가 특별히 이거를 부갈통 안 그래도 지금 댓글에 한번 물어보시던데 부산 갈매기 통신 줄여서 부갈통으로 불리던 컨텐츠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여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론이 문제가 좀 되고 걱정이 돼서 저희가 다루지 않은 게 맞아요. 파이어 날까봐. 아니 약간 이 선수에 대해 언급을 하면 신성 모독을 당한 그 종교인들처럼 난리가 나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제보크님 그 선수 이름을 이제 입에 담아주시죠. 2번 연속
클러치 에러로 경기를 말아먹은 한동희 선수라고 저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이야기가 결국에는 나왔습니다. 네. 한동희 선수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번 기아 3연전의 피수입 과정에서 가장 클러치 에러로 패배에 영향을 많이 끼친 선수라면은 그래도 한동희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단어를 예. 좀 세게 쓰긴 했습니다만 진짜 말아먹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드셨죠? 괜찮아요. 그 한동희 선수는 이미 그 기자 양반한테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치명적. 그게 2020년도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한동희로부터 모든 것이 꼬였다라는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한번. 워낙에 예전 얘기니까 그거는 뭐 꺼내지 않는 걸로 하고. 어쨌든 뭐 그 헤드라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경기가 있었어요. 네. 한동희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올 시즌 시작하기 전에 한동희 선수가 이슈가 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발사각도 조정이었죠. 그거 예, 우리 박흥실 코치님이 그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죠. 네. 발사각도 조정에 관련한 훈련을 해서 장타력을 올리겠다라는 인터뷰를 코치님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고 4월 달에 극심한 부진에 이르렀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4월의 기록보다 지금 7월 달의 기록이 더 좋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4월 달에 못했을 때는 수비라도 그나마 좀 나아진 모습을 보였었고 5월 달, 6월 달에는 계속 꾸준히 못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타격 폼을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서 조금 괜찮아지나 안 괜찮아지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7월 달 들어서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진짜 아무것도 네. 안 되고 있어요. 그 4월 달에 이제 타격폼 이슈가 있었을 때도 안타는 12개를 쳤고 홈런을 2개를 쳤거든요. 난 그거 타격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타격폼 수정의 여파로 한동희가 부진에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다시 원상 타격폼으로 돌아간다고 다시 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 안타가 20개였고 6월 달에 안타가 13개였습니다. 5월 달에는 타율이 2할 7푼 8리, 6월 달에는 2할 3푼 6리였어요. 그런데 7월 달에는 1할 6푼 3리로 또 떨어졌습니다. 뭐 물론 홈런이 2개 있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장타율이 5월 달의 장타율보다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홈런으로 쌓은 장타율이 나머지 이제 타석에서 아웃으로 다 까먹은 거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사실은 살펴봤어요. 상세 분석이랑 뭐 여러 가지 자료들 살펴봤는데 되게 재밌는 게 하나가 이 선수가 컨택률이 오히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아졌거든요. 점점 가면 갈수록 1년차 때부터 6년차가 될 때까지 컨택률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깥쪽 떨어지는 낮은 변화구에 올 시즌에 컨택이 안 돼요. 컨택이 안 되는데 수익률은 얼마나 되나? 바깥쪽 낮은 공 수익률이 57.7%거든요. 그러니까 맞추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속고는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일단은 스트라이크 존 안에 떨어지는 공이 그 자리에 수익률이 57.7%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올 시즌에 한동희 선수가 낮은 공에 스윙을 거의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왜 스윙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참 신기한 접근법이네요. 어, 그 몸쪽 낮은 공을 퍼올려 가지고 그러니까 발사가가 애초에 그러니까 올릴 생각이 있었다면은 몸쪽 낮은 공을 퍼올리는 게 사실 그런 덩치가 좀 있는 장타툴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타자들에게는 더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퍼 스윙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이번 시즌 좀 이상하게 돌아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전 포개 타격폼으로 그런데 영구님 보시기에 당기는 비율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갖다 아니, 그러니까 맞추기 급급하죠 지금. 미는 공이 거의 없어졌었죠.
그러니까 갖다 맞추기 좀 급급한 형태의 스윙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극단적인 스윙 두 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바깥쪽 떨어지는 공에 반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눈에 보이는데 여기로 올 것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그 자리에 대한 컨택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정 가운데 오는 공에 대한 파워 풀스윙을 돌려버려요. 그게 아니면은 갖다 맞추는 스윙을 하면서 몸이 다 무너지거나 기가 차요. 그러니까 스윙률은 5%가 떨어졌는데 컨택률은 지금 제일 안 좋은 위치가 바깥쪽 낮은 공이거든요. 경기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건데 바깥쪽 떨어지는 볼에 공이 한 두세 개 이상 차이가 나는데 스윙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 드는 거는 눈이 안 좋아진 거 아닐까요? 네, 성관이 안 좋아진 거예요. 아예 그냥 시력이 나빠진 건 아닐까? 그건 그건 너무 많이 갔다. 아니 그냥 지금 이게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 그 4월 달에도 그게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아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냐면 직구에 대한 타율이 2할이 안 되거든요. 지금 한동희 선수가 되게 뼈 아픈 게 구종별 타율을 보게 되면은 3할이 넘어가는 공은 당연히 하나도 없지만 그나마 슬라이더를 받아치고 있어요. 투심이랑. 그럼 스윙 스피드가 떨어졌다는 얘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포심에 대한 대처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1할 7푼 5리인가 그래요. 그래서 좀 헤드도 먼저 들리고 타석에서 그 성구를 해내는 그리고 게스히팅을 하기 위한 판단력이 흐려진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선수 근 합성률이 떨어진 건 아닐까요? 그럼 소위 말하는 백세근이라는 게 있죠. 그 멀리 가지 마. 그러니까 순간적인 폭발력을 내는 쪽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력에서. 탈이 또 살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긴 했는데 좀 돌려서 얘기했던 거였는데. 네. 그냥 이건 질러. 뭐 백세근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그거. 그냥 살찐 거예요. 그냥 살찐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찌면서 골격근량이 줄었겠지. 그러니까 스피드가 안 나오지. 스윙 스피드 하나로 먹고 살던 선수가 그게 안 나오니까. 하나 더 있어요. 그 사이클업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또 수비 범위랑 반사신경이랑 균형 감각이 작년 이맘때로 돌아왔습니다. 아, 끔찍해요, 진짜. 저희 꽃겨울 팀에서는 항상 3루 수비보다 1루 수비가 더 어렵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3루 수비도 안 되는 선수를 1루 수비를 시키고 있는다는 게 저는 정말 얼척이 없거든요. 뭐 현장에서는 여전히 그 코치님들이 야구하던 시대의 야구를 하고 계시겠죠. 1루 한동희 1루를 보고 나서 그 한동희 1루론이 쏙 들어갔다는 게 뭐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쏙 들어가긴 했어요. 저희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게 예전 야구에서는 분명히 오른손 타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3루수의 수비가 핫코너, 그러니까 빠른 타구에 대한 반응력이 중요하다 라는 거에서 3루 수비는 쉽지 않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현대야구에서는 좌타자가 오히려 우타자보다 더 많이 들어서고 있고 더 공격력이 좋은 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3루 수비보다 1루 수비가 더 어렵다. 강습 타구도 더 많이 맞이해야 되고 움직임도 더 많아야 한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게 송구거든요. 그렇죠. 근데 송구는 한동희 선수 송구 안 좋죠. 네, 뭐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확히는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안 좋죠. 근데 1루수가 그러면 송구를 덜 하냐? 현대야구는 또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는 송구는 다 하거든요. 네, 뭐 중계 플레이도 해야 되고. 중계 플레이도 있거니와 뭐 병살 타구 처리 그리고 뭐 워낙에 시프트를 많이 하게 되는 현대야구에서 1루수가 위치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차피 송구는 어딜 가든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지타로 쓰면 되지 않겠냐 하는 또 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동희 선수의 시즌 타율은 현재 2할 1푼 1리. 한동희 선수의 시즌 출루율은 현재 2할 6푼. 시즌 장타율은 0.301입니다. 이런 타율의 지명타자가 마리아 빵부야.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튼 시즌 OPS가 지금 0.561입니다.
0.534의 시즌 OPS를 갖고 있던 황성빈 선수는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선수를 그러니까 못할 수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못하는 것도 이제 돈값을 못하면은 비판을 받는 것도 마땅하긴 한데 왜 계속 기용을 하느냐 이거죠.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 계속 봐야 되잖아. 그죠? 예,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가 되기 전에 스타가 되어버린 선수의 그 딜레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도 성적이 하락세를 걷고 있는 팀인데 상황이 안 좋은 선수를 살리겠다고 출전 기회를 보장해주겠다는 인터뷰를 하면 어떤 팬이 그걸 좋아하겠어요. 저는 서튼 감독님의 인터뷰가 스킬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최근에 그 인터뷰는 정말 좀 실망감을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지해주던 사람들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인터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한동희 선수가 팀 내에서 갖는 그 이미지라든가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 난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런 게 근데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사람들은 부정부패에 관해서 예민했었다면은 요즘 사람들은 특히나 공정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동희 선수를 대하는 액션은 절대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공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 박세웅 나왔을 때 그 한번 터널 수비 했었잖아요. 이상한 수비. 완전 더듬는 수비. 그거 한 다음에 뭐라도 액션이 취해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잖아요. 문책성 교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문책성이 아니더라도 다음 날에 선발 라인업에 올리는 것 정도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나와버리고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니까 이거는 선수 개인한테도 조금 그러니까 큰 사고 치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에 또 똑같이 일하라고 하면은 그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기는 쉽지 않죠. 아무래도 선수 개인한테도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선수 본인이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팬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30일 경기에서 안권수 선수가 복귀한 게임에서 9회 초에 안권수 선수가 무사 1, 2루에서 병살타를 치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근데 네. 한동희 선수는 토요일 경기에 병살타를 치고 몰라요. 내가 삐딱하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쳤네? 그래서 뭐 약간 이런 표정으로 보이는 거야. 그거는 근데 한동희 선수 원래 표정이 좀 그래. 좀 그런 표정을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성 있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거를 항상 팬들이 원하는데 그런 모습도 사실은 잘 안 보여. 그리고 실책을 하고 난 다음에 스노우볼이 굴러서 실점을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 첫 번째 실책이 타격이 크게 오는 건데 코치진은 전혀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쉬워요. 이러니까 경남고 카르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진짜 그거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없다고 부정들을 하고는 계십니다만 내부에서 뭐 사실 공공연한 사실이잖아요. 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센 발언인가? 아니요. 혹시라도 채팅창에 경남고 카르텔이 어딨어요.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어딨어요. 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유튜브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도 강력하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그러면은 주변에서 앞으로 확실하게 오해가 없게 좀 해주세요. 그 고과에 의해서 뭐 주전 보장이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네, 각설하고 이 슬픈 얘기는 그만하고 다음 주 생각부터 좀 해봅시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전부 다 6연전이 홈에서 치러집니다. 네, 그리고 멸망의 공포가 지배하는 부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멸망전이긴 하네. 화수목에는 NC와의 3연전을 치르게 되고 금토일에는 SSG와의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는 선발 투수가 이제 일단은 NC와의 3연전은 송명기 선수가 스타트를 끊는데 뒤에가 페디 선수랑 와이드너 선수일 거예요 아마. 네. 와우.
그러니까 멸망의 공포가 지배한다는 소리가 나오죠. 희망이 이미 날개를 접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SSG전은 아마도 박종원 선수랑 오원석 선수 그리고 그 뒤에 맥카티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느 하나 쉽지 않아요. 우리 특히 또 뭐 오원석 선수는 또 로나생이죠. 예. 로나생. 박종원 선수도 사실 로나생입니다. 뭐 로나생 아닌 수수로 찾는 게 더 빠르죠. SSG에서는 아닌 선수가 없지 그래. 참. 일단은 SSG는 상대 전적이 올 시즌에 2승 5패인 상태입니다. 그나마 이제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한다면은 NC가 이번 일주일 동안 롯데랑 흐름이 똑같아요. 위닝 시리즈를 하고 수입을 당하면서 사직으로 오게 됩니다. 그나마 좀 3연패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팀이랑 붙게 된다는 점에서 일말의 희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이 분위기 더 좋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맞아. 그건 맞긴 하죠. 어,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기는 게다가 지금 필살기 2개 장착하고 나오는데 우리 필살기는 어디 갔나? 우리 필살기는 네,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저쪽은 핵미사일 들고 싸울 때 우리는 재래식 무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네. SSG의 경우도 지금 3승 3패를 기록하고 다음 주 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앞에 만나는 팀이 KT거든요. KT를 만나고 옵니다. 근데 KT가 6월, 7월 합쳐가지고 승률 1위인 팀이에요. 맞아. 4, 5월에 그 엄청나게 안 좋았잖아요 분위기. 꼴찌도 그렇죠.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완전히 뒤집었죠. 뒤집었어요. 예. 지금 올스타전 이후에 KT의 승률이 7승 2패입니다. 와, 진짜 상승세가 어마어마하네요. 좀 뭐랄까요, 이렇게 나쁜 말이긴 한데 사직 올 때 너덜너덜하게 와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우리랑 믿음하게 싸울 것 같아. 저희도 아이고. 너덜너덜한 상황이니까 좀 밸런스 좀 맞춰달라 이거죠. 우리가 지금 진짜 너덜너덜하거든요. 심각하죠. 예. 예. 그래서 좀 일말의 희망을 가져보는 것도 있고 또 하나의 희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롯데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원정 승률이 꼴찌거든요. 네 맞아요. 대신에 홈 승률이 2등입니다. 홈 경기를 치른다고 했을 때 승률이 22승 19패 5할 3푼 7리로 현재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에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은 홈 경기를 치르니까 이 기록 좀 유지해서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매년 힘들어 왔습니다만 올해는 희망을 더 가졌어서 그런지 더 힘드네요. 제발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대신 남겨주는 그런 나쁜 구단 되지 맙시다. 그냥 제대로 된 운영, 꼭 공정하지 않더라도 팀이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거 하나뿐입니다. 바라는 게. 답답한 마음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팀은 망했다. 내려간다. 꽉 잡아라. 그런 댓글이라도 일단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에 음해 세력. 뭐 예전에 걔가 차라리 나았다. 이런 말을 하지 맙시다. 이상입니다. 다음 별자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별자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고 특집 별자리가 많을 겁니다. 미리 사전에 특집 별자리가 올라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별자리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요즘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이요? 차라리 내가 좀 던지고 싶다. 녹음 끝났어. 끝났어?